많이 수확하면은 샤인 당도라든지 식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럼 이 샤인은 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초기를 당연히 넣었고요. 꽃필 때쯤 중기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물 주실 때 꿀팁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이런 건 다 비법 아니에요. 저는 사실 물 줄 때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김천에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고 있는 박상윤이라고 합니다. 몇 평 정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밭은 거의 한 750평 정도 되고 다른 밭까지 다 합치면 한 거의 한 3,000평? 그 정도 됩니다. 혹시 샤인머스켓 재배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6년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춘산농 1기부터 해가지고 포도나무 심을 때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여기 이제 오빠밭이에요. 여긴 제 밭이 아니라 네, 오빠밭이고 포도마이스터님께서 잘 키우신 비가림 밭을 저희 오빠가 매입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대형하우스로 가둬서 지금 현재는 무가온으로 지금 이렇게 포도가 자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샤인은 나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사실 또 원래 옛날에는 거분밭이었어요. 비가림 시절에는. 그러다가 대표님께서 비가림에서 샤인머스켓을 접붙여가지고 해서 밑에, 그러니까 대목이라고 하죠. 대목은 거의 지금 한 8년? 9년? 10년도 있을 거고 위에 이제 샤인머스켓은 아마 한 6년, 7년, 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차근차근 접붙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연차가 거듭될수록 좀 변하는 게 있나요? 나무가 오래되면,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나이 들면 조금 과일도 별로다 라고 해서 막 베어내야 된다 막 그러다고 저도 들었지만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무가, 그러니까 연차가 생길수록 결국엔 뿌리도 이렇게 더 많이 뻗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비료 같은 것도 저도 잘 소화도 잘하고 뿌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포도도 원래 이렇게 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수만 이렇게 달아도 이게 견딜 수 있는 것 같은, 나무 오래돼도 관리만 잘하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샤인머스켓 작황은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쁘지 않아요. 아니 뭐 어제 아래 여기 야쳤지? 네, 야치고 1차 끝나고 2차도 끝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 끝나는 대로 거의 한 2, 3일 후부터는 얘가 알이 점점 좀 커져요. 그러면 가위만 들어갈 수 있으면 미친 듯이 막 알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거의 한 제가 엄지하고 조금 비교해보면 한 요만큼 일찍 한 애들은 커져가지고, 여기 또 무가온이기 때문에 일부러 빨리 수확하고 싶어서 열심히 천장 문을 닫았어요, 사실. 1차, 2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1차, 2차일까요? 1차 지벨리, 2차 지벨리라고 해서 이게 식물이든 동식물이든 원래 목적은 자손 번식이에요. 또 포도도 원래 자손이잖아요. 얘네를 떨어뜨려서 원래 번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포도 달고 있어 하면서 이게 약품 처리하는 게 있어요. 먼저 1차는 담그면 얘네가 이제 포도알을 안 떨어뜨리고 매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보름? 한 14일 정도 후에 또 2차를 또 이렇게 담그면 이제 그때는 비대, 포도알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6월달이잖아요. 6월달에 해줘야 되는 농작업이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알속기하고 2차 지벨링도 다 끝났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해야 되겠죠? 포도나무 상황을 봐서 질소 부족하다 하면, 물론 지금 시기는 사실 질소는 많이 안 들어가긴 이렇게 조금은 들어가기 때문에 중기를 주시던지 아니면 뭐 317이나 214라고 해서 뭐 비대용 관주 비료로 주시던지, 잎 색깔이나 그런 거 봐서 칼슘이 부족한가 하면 칼슘 연면 시비도 하고, 잎이 약간 조금 별로다 하면 마그네슘 연면 시비도 하고, 그런 건 다 포도나무 이게 상황이나 아니면 밭 전체를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판단해서 제가 그냥 치고 있어요. 비료 주는 거 말고 약간 농작업에서 해줘야 되는 작업이 혹시 있을까요?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알속기인데 저희는 알속기를 이미 사실 끝난 상태예요.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런 거나 하나 둘씩을 이걸 제거해줘야지. 대부분 과일 큰 거 좋아하잖아요. 수세도 포도알도 큰 포도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소비자님들께서 얘가 없애줘야지 이게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만큼 이 포도알이 커지는 거예요. 봉지 씌우기 전에 돌아보면서 조금 약간 포도알이 빡빡한 거는 한두 알 더 빼주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죠. 그러면 수확량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교육 책자에 보면 표중의 수확량이 정해져는 있습니다. 네, 저도 배워서 다 알고는 있어요. 조금 더 달긴 달아요. 한정된 그 평수 안에서 뭐 이것저것으로 해서 뭐 소득을 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달게 되었습니다. 많이 수확하면은 샤인 당도라든지 식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대유 제품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많은 수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비를 좀 되게 신경 써서 주시는 거네요? 할 때도 있고 뭐 시간이 안 맞으면 뭐 못 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가을쯤엔 이제 아무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질소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질소 없는 애, 인산가리, 환산가리, 환산 마그네슘, 뭐 환산 아연, 질소 없는 관주비료들은 다 한 번씩 그냥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물 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5일마다 1일에 물 줬으면 5일 뒤에는 비료 주고 그다음 다시 5일 뒤에 물 주고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 밭을 조금 뭐 회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새로 심은 포도들도 있기 때문에 5일마다 대회에서 나오는 비료도 많이 주고 있고 관주 비료는 거의 한 100평에 1kg로 잡아서 저는 관주하고 있고 대신에 제가 옛날에는 그냥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물 틀면 약 한 번 뭐 1시간 물 주고 관주 1시간 주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1시간 또 물 주고 하면 제 물이 생각보다 여기가 물이 잘 나와가지고 많이 넘쳐 흘러 내려갔어요. 도로로. 결국에 흘러 내려가면 얘가 안 먹는 거잖아요. 나무 주려고 그 비싼 관주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쉬었다가 줘요. 1시간 물 줬으면 한 2, 3분 조금 쉬었다가 하면서 그러면 얘가 완벽하게 땅 속으로 다 물이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관주 비료 주는 것도 뭐 시간 없다고 그렇게 물만 틀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주고 쉬었다가 다시 주는 게 그렇게 주면 솔직히 15톤, 20톤 맞추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물 주실 때 꿀팁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이런 건 다 비법 아니에요. 저는 사실 물 줄 때 포대 비료 같은 게 제가 알기로 이게 뭐 발효하고 뭐 숙성해야지 당연히 좋은 건 알지만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량해서 주고 있고요. 여유 잔금이 조금 있다 하면 이제 통에 들었는 거 대회에서 나오는 뭐 샤인 루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넣어주면서 포도한테 잘 자라라고 열심히 주고 있죠. 비료를 주실 때 작년하고 이번 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비료가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제가 첨산농협에 열심히 서치해서 저렴한 비료들을 계속 썼는데 그거는 저도 티가 그렇게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몰랐다면 올해는 대유 팜솔루션 관주 비료를 넣어서 나무들이 더 건강해진 거는 같은데 사실 이게 공장에서 제조하시는 방법들이 약간씩은 다른가 봐요. 비료 그런 간주 비료더라도 똑같은 밀가루 같은 모래알들인데 그게 확실히 얘가 얼마나 물에서 잘 녹고 그다음에 잘 분해돼서 물하고 이게 융합이 잘 돼서 식물한테 전달이 돼서 식물이 이거를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그런 게 아무래도 기술력의 차이 같습니다. 그럼 이 샤인은 팜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초기를 당연히 넣었고요. 꽃필 때쯤 중기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사용량은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어떻게 주셨어요? 수경 재배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매일매일 물을 주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하는데 저는 5일마다 물을 주기 때문에 원래 옛날 같은 방식이었으면 뭐 5일째는 물 주고 10일째는 관주 주고 다시 15일째는 물 주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다면 올해는 마음도 급하고 포도도 많이 달았기 때문에 그냥 5일마다 계속 줬어요. 그러면은 팜솔루션 그 초기용하고 중기용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용하니까 그 전에 썼던 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으셨어요? 놓는 게 편하니까 뭐 당연히 포도나무가 아니라서 포도나무한테 흡수 잘 되었지라고 물어보기는 좀 웃기지만 흡수가 잘 되었을 거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은 포도량을 달았어도 얘네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구멍이 막히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좀 걱정이 좀 덜 하겠어요, 또. 1년차 키울 때가 진짜 관주비로 이거 구멍 점점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런 게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는 1년차 키울 때 맨날 이거 멀칭 까보면서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뭐 2년, 3년 후에는 이제 와서 뿌리가 그만큼 뻗었으니까 뭐 이젠 그렇게까지는 확인은 안 하는데 1년차 키우는 거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귀찮아도. 이렇게 근데- 좋은 비료 쓰는데 당연히 잘 들어가는지 다 확인은 해야죠. 그게 중요해요, 솔직히. 그러면은 몇 박스 정도 나오는 거예요? 택배 많이 하고 공판장도 최대한 많이 내기 때문에 작년에 공판장 거의 한 4톤 낸 것 같은데 아까 여기에서만 낸 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밭도 아까 제가 3,000평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밭하고 다 같이 해서 거기 그러니까 이 밭에만 뭐 얼마가 나온다가 조금 말씀드리니까 애매모호한데 저희가 다 같이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한 박스당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15로 나간 건 아니고 그래도 다 17 이상 나갔을 거예요. 작년에는 다 파신 거예요? 완판? 다른 사장님들에 비해서 이 농장 규모의 택배 비중이 되게 높다고는 저는 생각 들어요. 네, 이제 오늘 인터뷰가 다 마쳐진 것 같은데 끝으로 샤인머스켓 재배를 하시는 분들께 혹시 한마디 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게 사실은 저도 막 이론 교육하고 다 들어봤지만 뭐 이론에서는 뭐 언제 약간 물을 약간 줄였다가 언제 물을 다시 올렸다가 뭐 이런 그래프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이 결국에는 저희가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포도나무라는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작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작물은 뭐 소득이나 매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만큼의 포도를 달려면 물을 이렇게 줄이는 거 그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물은 당연히 5일마다 계속 줘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15톤, 20톤이라는 그게 되게 양이 많아요. 겨울에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저 말고 이 주변에 다 포도밭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장님들도 다 물을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틀어도 괜찮고 또 그리고 이렇게 포도를 많이 이만큼 다시려면 5일마다 조금씩 계속 비료를 섞어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옛날에 저도 10일째마다 그렇게 비료를 썼지만 관주 비료도 아무래도 찾아보면 솔직히 다양해요. 네, 약간 저가도 있고 아니 뭐 파손 제품 하면 조금 더 10,000원이라도 싼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사실 이것저것 다 사용해보면 브랜드 있는 회사를 써야 되는지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거는 사용을 해봐야 돼요. 수많은 비료 저도 물론 뭐 중국산도 써보고 아니면 또 완전히 비싼 애들도 써보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는 또 감당이 불가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회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을 계속 주시면 이렇게 건강한 포도나무를 키울 수 있고 또 맛있는 포도 수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관주용 비료에서 중요한 거는 잘 녹는 거. 다른 제품 다 잘 녹긴 잘 녹아요. 막상 녹았고 났을 때 그거 고래통에 찌꺼기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그런 거에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팜솔루션 찌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이건 인정. 그래서 추천합니다 저는.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쁨차가 방망곡곡 구석구석